네, 자, 이제, 고층 건축물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뭐냐. 뭐 고층 건축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높은 건축물. 이건 이제 고층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3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죠. 자, 제일 아래 보시면 고층 건축물이 있을 텐데요. 자, 이 고층 건축물 봤더니 지금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책에 써져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주 핵심이에요. 뭐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30층짜리인데 높이는 100m다. 그러면 건축물일까요? 아니, 고층일까요? 30m인데, 아니, 30층 이상인데, 30층인데, 그러죠? 그냥 30층인데 높이는 100m다. 자, 여기에는 해당되는데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고층일까요? 아닐까요? 고층이죠. 왜? 이건하잖아. 이건하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오와.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30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이 고층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당하면 돼. 높이가 해당하든 아니면은 층수가 해당하든. 자, 근데 이 고층 건축물은요, 둘로 나눠져요. 준 초고층하고 초고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 안에 준초고층도 있고 초고층도 있어. 자, 근데 초고층을 봤더니 초고층은 층수가 50층 이상이에요. 똑같이 이거나 높이는 200m 이상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해당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공통점이 보이지? 층수에다가 얼마를 곱했어요? 높이를 만들려면? 그치, 곱하기 4. 자, 그러면 층수에다가 곱하기 4m 한 거예요. 4m. 그게 높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층을 구분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아, 저거 3층짜리 건물이구나. 저거 4층짜리 건물이구나.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층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물류센터 같은 거, 비행기 경납고 같은 거. 이런 곳은 층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볼 때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냥 높이 세워져 있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다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근데 안에 딱 문제를 봤더니 1층짜리 건물이야. 근데 층고만 엄청 높아. 그쵸? 층고만 한 120m야. 그럼 층고가 120m고 안에 열어봤더니 한 층이야. 그 층고가 120m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을 만들 때 여기다 만들 수 있는 건물은 30층까지밖에 못 만들어. 근데 30층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내가 여기다가 뭔 창고 하나를 만들려고 해. 그럼 높이가 몇 m까지 가능하느냐? 120m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층수를 구분할 수 없으면 한 층을 몇 m로 봐야 되겠어요? 4m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층수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몇 개로 본다? 아니, 몇 m로 본다? 4m로 본다.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4m로 본다는 사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고층 공부했지?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층 안에는 준초고층과 초고층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49층 이하는, 그죠? 49층 이하. 그리고 몇 층 이상이 돼야 되겠어요? 30층까지. 그죠? 49층 이하에서 30층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얘 둘은 다 고층이니까 30층 이상은 돼야 될까? 이것도 30층 이상 되고 이것도 30층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50층 이상이야.
그럼 여기는 49층 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고층 건축물에 대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자, 이제 알겠죠? 이게 아니고 뭐가 된다? 이거나.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and라 그랬잖아. 그리고 및. 그렇죠? 밑이 돼버려. 그래서 이거나가 나와야 또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자, 이용 건축물 볼게요. 이용 건축물. 자, 이용 건축물 보면은요, 329페이지입니다. 거기 옆에 있죠. 이용 건축물. 자, 이용 건축물인데 이용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자, 여기는 다중 이용 건축물, 여기는 준다중 이용 건축물. 자, 누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한다는 건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느냐, 좀 적게 이용하느냐, 이 차이점이지. 그럼 똑같이 사람이 많은데 더 많이 이용하느냐, 이거 소리예요. 그러면 왜 이걸 나누느냐, 이 기준을. 자, 아까 우리가 초고층, 준초고층, 이걸 왜 나누냐? 그냥 고층이 나누면 되는 거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 이유는 한마디로, 그렇죠? 이유는 한마디로 바로 그 앞에서 배웠던 초고층이나 준초고층은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돼. 어디다가? 초고층에다가. 그러니까 초고층은 좀 더 화재니 뭐에 이게 더 대비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중과 준다중은 어디에다 더 신경 쓰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다중에다가. 그러니까 다중이 좀 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다중보다. 그러면 자, 여기 봤더니 5천, 여기는 1000에서 5천이죠.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요 내용 한번 볼게요. 다중. 자,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총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1번부터 12번까지 총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있고 6가지 용도가 있고 또 6가지 용도가 있어. 근데 A가 있고 B가 있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 B로. 그러면 A에 있는 6가지는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나눠져서 준다중, 다중 이렇게 나눕니다. 5천부터는 다중이라고 그러고 5천 미만은 준다중이라고 그래요. 1000만 넘어가면. 자, 근데 이 B는 어떻게 되냐? B는 다 준다중입니다. 그렇죠? 준다중, 준다중. 5천이 넘어도 준다중이에요. 그게 또 6가지 용도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6가지 용도하고 이 6가지 용도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왕 기억하려면 여기 있는 6가지 용도를 기억해 두면 나머지 용도는 여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준다중인 경우에는 교육, 장례, 위락, 관광, 휴게, 노유자, 운동시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장위, 간노, 운 요 6가지 한해서만은 준다중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준다중. 자, 그러면 5천이 넘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준다중. 얘네들은.
그죠? 1000만 넘으면 무조건 준다중이니까. 그러면 다중이 될 수 없냐? 있어요. 자, 그게 바로 15층 이하 100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6층 이상인 건축물 하고 나왔잖아. 또는. 자, 그러면 다중형 건축물에 거기에 2번에 보시면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6층 이상인 건축물. 자, 그러면 16층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다중이에요.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렇죠?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16층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다중. 자, 여러분들 지금 329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기업번 보시면은 다중형 건축물에 기업번 보시면은 5,000이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설구는 다중이에요. 근데 가로 열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준다중에도 1000부터 5000 미만까지는 준다중입니다. 근데 가로 열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된다 했어요. 그럼 동물원, 식물원은요, 다중도 안 되고 준다중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이용 건축물이야. 아시겠죠? 동물원, 식물원. 왜? 동물, 식물이잖아. 동물, 식물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크게 중요하지가 않거든. 사람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16층짜리다. 16층이 되면 그때는 이것도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중. 아시겠죠? 동물원과 식물원도 16층짜리다. 그러면 그냥 다중. 이해되셨죠? 그래서 16층 나왔다. 그럼 무조건 다중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용도냐 이런 다 필요 없어. 16층 그냥 다중. 16층 그냥 다중. 자, 문제 보세요. 장례시설, 바닥면적 1000, 16층, 나왔네, 이거. 16층, 뭐라고요? 다중. 아시겠죠? 16층 다중.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이런 건. 이런 것은 여기가 15층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15층일 때는 다 따져봐야지. 근데 16층, 그러면 그냥 다 다중. 이해되셨죠?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16층 하면 다중.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알아야 할 건 요거예요, 요거. 그죠? 올해 가기 전에 16층 다중만 알고 가면 돼. 그 다음 건 이제 내년에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문장 기억들 딱 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아, 다중형 건축물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고층, 다중 이런 것은 왜 나눌 수밖에 없냐? 안전이구나. 그래서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때문에 법이 생긴 거예요. 분쟁의 소지가 생기니까. 안전 때문에 분쟁이 생길 거고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건축법이 탄생한 거예요. 자, 이제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 자, 면적은 이제 여러 면적이 있을 건데요. 자, 면적은 좀 뒷부분에 가야 되죠. 39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392페이지 가보면요. 면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 면적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대지 면적일 거예요. 그죠?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건축 면적. 자, 세 번째는 바닥 면적. 이렇게 면적이 세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대지 면적을 한다는 게 이게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은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땅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폐율과 용적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이 100제곱미터라면 10이 되고 건폐율이 50%라면 이때는 50제곱미터가 되고 제일 밑바닥이죠.
용적률은 바닥 면적의 합계들이 200%라면 2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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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을 기준으로 가는 건데 1층이 50이라는 소리죠. 자, 2층, 3층, 4층. 그래서 50, 50, 50.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이걸 예전에 공부했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대지 면적은 됐는데 바로 이제 이 바닥 면적이 50이라는데 그 50의 기준이 뭐냐? 또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의 이 바닥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 자, 요 끝부분을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벽입니다. 가장 바깥쪽 벽. 그리고 이건 외부선이죠. 바깥의 선. 이건 내부선. 안쪽. 자, 만약에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한다면, 자, 건물 벽 잡고 한 바퀴 뺑 돌면 그게 면적이에요. 그러면 안에서의 면적은 딱 정해졌겠죠. 50이라고. 근데 바깥쪽에서는 얼마라고 정해진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밖에서 보일 때는 건물을 적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크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죠? 크게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크게 보이고 싶다 보니까 당연히 바깥쪽의 두께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꺼워지지. 막 두꺼워지는 거야. 벽이 막 이 정도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놨더니 벽만 두꺼워져. 안에는 똑같아. 문제 없는데 벽이 두꺼워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물이 커져 버려요. 그럼 사람이 지나갈 길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해버려. 외부선. 자, 그럼 밖으로 나가서 벽 잡고 한 바퀴 뺑 도는 그 면적. 그게 바로 면적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벽이 얇아져야 안에 있는 면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은 바깥쪽에서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벽이 얇아져야 안에 있는 곳이 넓게 보일 것이고, 그럼 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얇아지겠지. 그러면 바로 외벽들이 베니아판보다 더 얇은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벽 기대고 있으면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큰일 날 거 아니야. 이게 문제 생기잖아. 근데 이렇게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런 꼼수들을 못 부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지면 손해야. 중심선으로 하니까. 그쵸? 중심선 하니까. 중심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얇아서도 안 되고 두꺼워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얇아서도 안 되고 두꺼워서도 안 되고 중심으로 기준을 놓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축 면적도 중심선, 그리고 바닥 면적도 중심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다 어디서 봐야 되냐? 하늘에서 봐야 돼.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늘에서 본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건물인데, 자, 이게 50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가 조그마한 건물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위에서 볼 때는 여기에 건물이 하나 더 보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1이다 그러면 계산돼 버리지. 1로 51이 돼 버려. 그럼 건축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시설들이 일상용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착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착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죠. 약자 그러면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여성. 여성하면 안 되지. 여성하면 남녀 차별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은 약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일단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입니다. 이게 약자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약자가 되고 이거와 관련된 시설들이 바로 착한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착한 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조경시설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심어진 거, 이런 조경시설들. 근데 조경시설은 지금 이제 일상용 시설 돼버렸죠. 그렇죠? 조경시설은 다 일상용 시설 돼버렸어.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수거함 같은 거, 음식물 수거함, 의료 수거함,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상용 시설이잖아. 근데 그런 거 못 놔둔다 그래버리면 안 되지. 또 여기다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자, 비상계단을 만들어, 이렇게. 요게 1이야. 그럼 51이 돼버립니다. 건축법 위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49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좁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좁힌다.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지. 안 하지. 아무리 내가 착한 사람이어도, 그죠? 내 건물을 좁히면서까지 착한 일은 못 해요. 근데 만약 이런 걸 면적에서 빼줄 테니까 착한 일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내가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내 돈 들여서 조금 더 뭐 추가하는 거, 이거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건축 면적이든 바닥 면적이든 바로 일상용 시설이나 착한 시설들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죠. 여러분들 392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 면적 나왔는데, 그 건축 면적 밑에 보시면은 제외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시설과 관련된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정리할 때 보겠고, 또 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393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착한 일이에요. 일상용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닥 면적도 395페이지 가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시설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시설들도 대부분 이제 착한 일이 많고 일상용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은, 아, 이거 착한 일이다라고 알 수 있고, 이거 일상용 시설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낼 때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보세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생활 폐기물 보관함, 요게 주어져.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면적에 산입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이건 있어야 될 시설입니까? 없어야 될 시설입니까? 그렇죠. 있어야 될 시설이잖아. 일상생활용품이야. 일상생활.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있어야 돼. 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면적에 산입하면 안 되겠지. 일상용 시설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거. 이걸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면적이라는 계산을 할 때는 이 면적 부분에서 뭔가 들어가느냐 빠지나 여부를 가지고 출제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고 다 공부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관련되기 때문에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법의 헌법이라고 그랬죠. 헌법적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주택법, 건축법이냐,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이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서 주택법, 건축법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주어든 소리가 있다 했잖아요. 경험해본 것이 있어. 근데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쪽과 관련된 것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주워들었고 어떻게 알아먹는 거 말 같은 있는 말이 있는 거, 좀 쉬운 말들이 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는 거, 이런 게 있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을 주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 많이 하니까 쉽게 느껴질 뿐이지. 그러니까 자주 보고 자주 해야 된다 했죠. 반복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반복. 지금 반복이에요. 계속. 한번 보고 또 보고 반복. 그죠? 그래서 반복성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좀 시간이 남잖아. 11월, 12월에는. 1월, 1월, 3, 4월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또 보고 또 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보고 또 보고가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또 볼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 또 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잖아. 강할 때니까 한 번 볼 거 두 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왕 하려면 하셔야 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순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걷는 거란 말이야. 왜? 이제 다시 내가 시험 포기한다? 이거 없어요. 떨어지면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요. 처음에야 뭐 떨어지면 막 괴롭지. 나 안 해! 하고 다 던져버리고 막 불에 태우고 싶고 막 책도 다 던져버려. 그냥 또 사.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왕 할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붙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반복하면 돼요. 그죠?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이 이번에 합격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근데 그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실패자. 그죠? 일단은 자기가 너무 많이 하려고. 예.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너무 많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것만 꾸준히 해봤더니, 그죠? 할 것만 꾸준히 해봤더니 되더라. 2년 만에 합격했어요. 그 동차로. 한 해는 떨어졌고, 올해는 1, 2차 통차했고, 올해 어려운 시험인데 1, 2차 통차했고. 왜? 된단 말이에요, 돼. 그분은 한국어를 중국어로 다시 한자로 번역해 다시 한글로 가야 되잖아. 그럼 뭐 복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할 것만 계속. 하나는 양만. 그것만 계속 밀고 간 거예요. 그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귀화하신 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몇십 년 사셨던 분들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 대신 할 때는 좀 열심히. 그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는. 그죠?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은 요즘에는 계속 볼 수 있는 것과 귀에다 이어폰 끼고 볼 수도 있고 지하철에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잖아. 예전에는 학원에 와야만 들을 수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여건이 되잖아요. 화장실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빈 시간마다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봐. 딴 유튜브 보자고 하지 말고 이 유튜브 봐. 그러니까 관련된 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1년간만이라도. 그러면 충분히 합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예요? 딴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딴 짓을 하니까.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중개사 시험이 30회가 넘었잖아요. 이제 34회. 그죠? 그럼 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지는데 딴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제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직 이거 하나만 매달려서 한 1년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잖아.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복하라고 그랬잖아. 그것만 지켜주면은 된다니까요. 아직 기회 있어요. 지금부터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과 관련된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보죠, 잠깐.
건축물의 노대라는 게 있어요. 노대. 자, 여러분들 3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에 보면 원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박스에 2번 봐보세요.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난간이 없어도 됩니다. 노대 등의 면적이, 그렇죠? 면적이 노대 등에 접한 가장 긴 외벽. 자, 가장 긴 곳이 있겠죠? 짧은 곳도 있고 긴 곳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노대는 튀어나와 있는 곳이니까. 자, 이런 곳은 1.5m 곱한 값을 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그러면 1.5m는 빼란 소리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파트에 주는 것. 자, 아파트에 우리 거실 있죠? 그리고 거실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베란다라 그러잖아. 그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5m. 그렇죠? 1.5m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베란다는 넓어요. 자, 그럼 한번 봐보죠. 지금 현재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아파트 외부 공간. 방금 제가 말했던 베란다.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발코니.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발코니 확장이 되는 겁니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자, 그럼 베란다는 뭔데? 2층부터 빈 공간이에요. 1층은 안 비었는데 2층부터 빈 공간입니다. 자, 테라스는요, 1층 건축물 옆에 빈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겁니다. 이게 발코니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게 바로 아파트에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베란다입니다. 자, 베란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층은 안 비었죠. 2층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서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경우 있죠. 이게 베란다입니다. 자, 그리고 1층에 안에 들어가서 마당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라 그래요? 테라스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테라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물의 노대와 관련된 경우는 바로 이 발코니 면적입니다. 그렇죠? 발코니 면적. 그러니까 이 발코니 면적이 여기 면적이 있다 보니까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여부 판단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여부에서 여기에가 면적이 1.5m까지는 빼고 만약에 1.6m다 그러면 0.1m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코니라는 것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죠? 많이 내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딱 1.5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6이 나왔다는 소리는요, 여기에 0.1을 포함시켜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베란다가 넓기 때문에 확장하시면 여러분이 넓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거짓말이 된다고. 그죠? 2m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장하는데 다른 데는 1.5m 확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2m 확장한다나. 근데 우리는 0.5m를 확장할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내 돈 들여서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0.5m 확장을 안 한 거지. 다 확장까지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5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면적을 포함시켜버린 거다. 알겠죠? 왜? 그 부분은 면적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딱 1.5m까지만 우리는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건축물의 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노대에서 발코니에 관련된 건 1.5m 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1.5m를 공짜로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이에요? 화재 대피 공간이잖아, 화재.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발코니 있잖아요. 발코니 있으면 옆집하고 옆집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문 하나 있잖아. 그러면 여기의 형태에 보면은 이건 부수고 옆으로 넘어갈 수 있게, 화재라든가 이럴 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짐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 보니까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의미해, 이게. 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확장 공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이 확장 공사를 하면서 여기 안에다가 방 하나라든가 이런 데다가 대피 공간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주던 걸 뺐으면은 그것도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방화나 이런 부분에서 대피 공간을 만든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베란다, 발코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가지고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야 하면서 이제 식구들한테 뭐 하나씩 가르쳐 주겠죠? 그럼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잘났어 정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르쳐 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베란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저도 그냥 베란다로 써요. 집에서 가족들 모아둬 놓고 이건 발코니니까 앞으로 내가 발코니라 부를 것이며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지,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나만 발코니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베란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른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법률상은 이렇더라. 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이 나와 있네요.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자, 문제는 이거죠. 지하 1층, 지상 2층. 그러면 지하 2층, 지상 1층이면 여기가 50, 50이면 연면적은 얼마냐? 200이에요. 뭘 포함시켜서? 지하 면적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연면적은 무엇을 포함함? 지상층을 포함함. 자, 그러면 용적률을 계산할 때, 그렇죠? 용적률. 자, 용적률을 계산하는데 용적률이 200%다. 100제곱미터짜리에서 아까 똑같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하를 만들면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만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상만 만들어야 돼.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 중개 밑에가 포함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200 됐잖아. 문제는 없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밖에 보여주고 싶잖아. 그럼 손해가 되지. 만약에 지하 4층 들어가면 위에를 못 만들어 버려. 우리 집은 지하에 있는 거야. 그렇죠? 지하 4층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용적률에서는 위에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합니다. 뭘 빼줘요? 지하는 빼줘요. 아시죠? 지하층은 빼준다. 자, 그리고 지상층에 혹시 주차장이 있다면 만약 여기가 25가 주차장이라면 한 층 더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면적은 빼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층 더 만들 수 있게끔. 왜? 100이 돼야 된다. 용적률이 100%여야 된다. 그럼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25, 25, 50. 그래야 100이 될 거 아니야. 25, 25는 빠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상층 주차장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난시설 대피 공간인데, 우리가 층수가 아까 있었죠. 50층짜리 있을 때고 30층짜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고층. 근데 이런 고층 같은 경우는 위로 화재가 나면 올라가면 돼. 옥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중간층 사람들은요, 대피 못 해요. 그럼 뭐 해줘야 됐어?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대피하는 공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대피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방화벽으로 딱 막아버리고 불이 못 들어오게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바로 이런 대피 공간, 피난 공간. 이런 공간들은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면적에 포함시킨다 그러면은요, 많이 만들려고 하겠어요? 거의 안 만들려고 하겠어. 거의 안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면적에 빼준다라고 해야
당연히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역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들 짓다 보면요, 이렇게 짓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왜? 지금 여기서 요만큼은 원래 만들면 안 돼. 근데 어디서 빠진 거예요? 여기서 빠진 거야.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더해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용적률 때문에. 자, 연면적 합계는요, 여러 개의 동에 있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다 면적 합친 거. 바닥을 다 합친 숫자를 연면적 합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하층이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빠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하층은 포함한대요. 어디에? 연면적에. 맞습니다.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용적률 계산할 때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면적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네요. 그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것저것 배웠는데 도대체 또 뭘 배웠지? 라고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또 오늘의 핵심 5가지. 그죠? 이것만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다. 아셨죠?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가 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도 된다고. 10월달쯤 되면 주요 구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게 이전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 내기 보지 마 3. 근데 여기서 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선 변경일 때. 그렇죠? 수선 변경일 때 내기 보지 마 3. 숫자 3이 나온다고 그랬죠. 수선 변경일 때. 대수선. 그렇죠? 내력벽과 마감재는 30. 나머지는 각각 3개 이상. 자,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 16층 이상은 무조건 뭐라고요? 다중. 아시겠죠?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 착한 일은 면적에서 빠진다. 그렇죠? 착한 일은 면적에서 빠진다. 일상생활시설, 착한 일, 면적에서 빠진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나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뭐라고요?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나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같이 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은 주요 구조물에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다. 내기 보지 마 3.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이 연건축물이다. 착한 일은 면적에서 빠진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나 용적률에선 제외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5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최대한 이것만이라도, 그죠? 이것만이라도 제발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이 뭐지 하면서 바로 요 5가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좀 한 번 더 듣고 시간 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가지와 함께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반복. 자,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